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한국 주거 시장은 변비. 정부가 적극 나서면 다다음 정부에서 쾌변 가능하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봅니다. 재건축 재개발 패스트 트랙 4년간 95만 가구를 건축한다. 이러한 기사인데 최근에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재건축에 따른 초과 이익 환수 요 부분을 대폭적으로 할인을 하고, 그리고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사업 시작하겠다. 요게 제일 크죠. 노후 아파트의 기준은 30년이라고 합니다. 준공한 지 30년. 이 말이 맞다면 건물의 감가상각 3억을 주고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씩 마이너스 감가상각 잡아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노후 기준 30년, 건물은 한 번 지어서 최대한 사용하는 것이 경제성 측면에서 좋은데, 거꾸로 노후 기준이 30년이라고 합니다. 이 자체가 코미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나온 정책들, 요거는 결국에는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많겠지만, 아무튼 지금 정책들을 보면은 출산 장려 정책이 생각이 납니다. 출산 장려 정책, 애 낳으면 돈 줄게, 요거죠. 최근에 출산 장려 정책들을 보면은 애 낳으면 돈 줄게, 요런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선수가 신생아 특례 대출이죠. 요거는 정말로 좁은 범위를 커버하는 어떤 그런 대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해야지 애를 많이 낳을 건데, 돈 줄게, 요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향후에 애 앞으로 들어가는 돈의 크기 엄청납니다. 이 엄청난 부분 중에서 정말 조그만한 부분을 정부에서 커버해 주겠다라고 하면 똑똑한 사람들은 애를 안 놓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똑똑하죠. 그래서 여건이 되지 않으면 애를 놓을 생각이 지금 없는 것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공급 활성화 대책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안전진단 필요 없다. 개발이익 환수 최소화하겠다. 등등 이런 것들은 극소한 부분을 해결하는 그런 방안이고, 사실 재개발, 재건축 향후 해결해야 하는 일의 크기가 엄청납니다. 이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으면 공급이 활성화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변비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걸 해결해야 되는데 조그만한 부분을 건드려 놓고 요걸로 해결하겠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최고의 공급 활성화 대책은 현재는 불가능하죠. 지난 정부에서 사실 이러한 방식을 택했다고 보여집니다. 집값이 3년에 2배씩 뛰어버리면 이것만큼 훌륭한 공급 활성화 대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이 배가 부릅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3년 만에 2배가 뛰어버리니까 조합원이 엄청나게 배가 부릅니다. 시공사도 배가 부르죠. 많이 남겨도 티도 안 납니다. 관련 업자도 배가 부르죠. 신문사도 경사가 났습니다. 정부도 세금 많이 들어오니까 배가 부르죠. 이런 식으로 집값을 마구마구 올려버리면 공급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를 지난 정부에서 이미 해 먹었죠. 그래서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 싼 똥을 치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스탠스도
이해는 되는데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더 상황을 개선해야 되는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시행사가 토지 상투를 잡았죠. 고점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합원 욕심도 가득 차 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상투 잡았을 겁니다. 최고점에서 매수한 조합원도 있겠죠. 그러니까 조합원 욕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정부는 부채 주도 폭등 장세를 만들기는 어렵죠. 가계부채 때문에 까딱하다가 정말로 큰 일을 만들 수 있어서 지금 정부가 폭등 장세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은 최대한 거품을 늦게 터트리겠다. 요게 지금 정부의 스탠스로 보여집니다. 남이 싼 똥을 치울 수는 없다. 요게 지금 정부의 스탠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거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래량이 터진다. 그러면 상황상 폭등보다는 폭락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돌을 닦는다 생각하시고 정부가 할 일, 요거는 다음 또는 다다음 정부를 위해서 거품을 빼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정부 이 일을 해봤자 전혀 이득 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현재 상황은 땅값 거품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차원에서는 건물값이 거의 없겠죠. 이런 상황인데 땅값 거품이 심한 상황인데 정상적인 상황은 이런 겁니다. 땅값에다가 땅값을 지불하고 땅을 사서 건물까지 지었을 때 땅값 플러스 건물값 가격이 빨간 점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죠. 저 빨간 점선, 저거는 1번 보시면 신축 가격이 소득 수준 한계를 넘으면 안 된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부채를 많이 땡겨가지고 요 한계를 지금 넘어선 상황이죠. 정상화가 되려면 결국에는 분양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야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값이 충분히 저렴해서 건축비가 남아야지 시공사들이 착공을 할 겁니다. 지금은 땅값 거품이 특히나 심해서 땅을 사서 건물을 짓지 않아도 분양 가격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빨리 개선해야지 주거시장이,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장기적으로 한국의 주거시장 정상화되려면 재건축하면 돈 번다는 환상이 깨져야 합니다. 재건축하면 돈 번다는 환상 때문에 지금 준공한 지 30년 지나면 노후화 주택이 된답니다. 코미디죠. 코미디가 맞습니다. 돈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한번 지었는데 30년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건물 지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감가상각이 1년에 엄청나게 크게 발생한다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재건축을 하면 이주시키고 철거하고 그리고 다시 짓고 다시 입주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만약에 6억 정도 들어간다. 한 채당. 그러면 요게 수명이 30년이면 1년에 2천만 원씩 감가상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힘들죠? 이거 버텨내기 힘듭니다. 1년에 2천만 원씩 날아가는 건축물 요거를 지어가지고 수지 타산이 맞을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재건축보다는
고쳐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요 진리가 대한민국에도 자리를 잡아야 거품이 완전히 제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국 아파트 시장의 미래는 뻔합니다. 거품이 엄청나게 빠질 겁니다. 아파트 시장은 전세로 돌아가기 때문에 인구 절벽 오면은 전세제도 유지가 되기 힘들면서 전세제도 사라지면은 엄청나게 많이 가격이 떨어집니다. 기정사실입니다. 이러한 충격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지금 정부는 다른 사람 싼똥을 내가 치울 수는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곡차곡 거품을 조금씩 빼는 작업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